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들어서 애들 그 학교에서 공개 수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을 하나 보고 온 느낌이었는데요. 아, 한마디로 이제 각 후보자들을 평하자면, 먼저 문재인은 학생회장, 후맹이 방정하고 내 네. 타협 모범이 되더군요. 음, 안철수 후보는 부잣집 전학생. 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아직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네네. 예. 홍준표 후보는 일진 복학생. 예, 사고 치고 돌아와서 나이는 많은데 다른 애들한테 다 왕따 당하는 듯한 말을 안 걸더라고요. 웬만하면. 예. 유승민 후보는 왕따 우등생.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근로장학생. 아, 그래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긴 한데 대학 갈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뭐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는 토론회였지만 좀 시간이 짧은 듯도 하고 또 나온 여러 후보들의 어떤 논쟁 사항이 너무 이제 타켓의 뚜렷한 논점들로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친하고 누가 사이 안 좋은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좀 기대했던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 토론에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지만 그래도 각 후보의 어떤 자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으로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재미를 견인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역시 복학생이 가장 눈길을 끌었죠. 네. 정말 세탁기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개그감이 정말 말년에 물이 올랐구나.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 이분이 뭐 간접적으로는 삼성에게 내가 모든 걸 세탁해주겠다는 구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완전히 그 다큐를 개그로 만들어버리는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건 두고두고 남을 그 명언이 아닌가 싶네요. 그 슬쩍 삼성을 띄우려고 했던 말일까요, 그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워딩 자체들이 다 개그 같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사이간에 뭐 너 감옥 갈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너 이정인이? 이러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 개그도 대단했었고 뭐 고장난 세탁기를 얘기했던 심상정 후보도 대단했지만 그 모든 걸 잠재운 게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거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참 재밌는 홍준표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도 덕을 봐야 되는데 본인은 상처만 입고 말이죠. 하여간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굉장히 TV 토론을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TV 토론을 지지자들이 봤다고 하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한테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보 논리, 그러니까 안보 논리에 관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해먹은 주장에 불과했었고 이 부분을 반박했던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사드에 관련한 관점이 동일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사드 자체가 한반도를 핵 위협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시도 자체가 외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 국내 안에 계속 사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강해지고 이게 어떤 강성의 북풍 또는 정복바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의 그 과열된 양상에 정답을 던져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제 그 서로를 적폐라고 표현을 하고 서로의 지지 세력에 관한 그 논쟁을 좀 심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촛불 민심을 언급한 거는
사실 그 촛불에 참여를 했었던 많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 있는 또 안철수 후보의 말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말실수들이 주목되시던가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들어서 자신이 탄핵의 주역이다라는 말들을 전혀 빼놓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자신은 촛불 집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촛불 시민에 대한 지지가 본인에게 있는 듯한 아전 인수격인 발언을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좀 다른 얘기였지만 위안부는 과거 정부의 일이었다라는 그 멘트도 이번에 역사의식이 그 얼마나 지금 편향돼 있고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굉장히 좀 나중에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시기, 우리 한일합방 시기를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안에서 꾸준히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해왔었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이 한미운동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명문화돼 있는데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역사적 상식 또는 견해를 가지고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지난번에 그 광복 70주년 때 건국 73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예. 상당히 심각한 역사 인식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과연 이게 정권 교체가 맞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도 안철수가 되게 되면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보수 또는 기존에 있는 박근혜 정권하고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주 보수의 진객께서 증명을 해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에 대한 보수의 표심은 이번 그 대선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지금 안철수로 가야 되나 홍준표로 가야 되나라는 딜레마를 안겨주게 하는 그런 일종의 토론회였다라는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잃은 게 좀 많은 대선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진짜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있어서 웬만하면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런 견고한 상태. 이런 상태여야 사실은 거기서 외연을 더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정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정치 무관심층도 있고요. 이 층들이 5월 9일 다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를 찍는다? 이 보장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동안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 간의 갈등 사항은 1대1 구도 안에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 보이질 않았는데요. 어제 오자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 내지는 구여권과 내통해 있는 세력으로 규정을 했고, 반대로 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보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또는 좌파 세력의 이중대다. 어차피 저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 자기 진영에서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과연 이런 협공의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이걸 어떤 프레임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한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시간이 지날수록 참 여러 가지 양태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이거 정말 생생정보통이에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의혹은 2014년도에 그 4.24 보궐선거 때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 쪽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이게 뚜렷하게 뭐 어떤 반대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의혹 제기가 됐었던 사안인 거죠. 예. 내용은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부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의 사유가 진단서에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다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아플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증명서를 5년 이상 내서 예. 5년 동안 한 번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뚜렷한 그 어떤 병역에 대한 면탈이죠. 사실 그 안철수 후보는 그 황제 군의관 복무에 대한 또 의혹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그건 어차피 기간을 지켰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자체도 사실은 병역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비군 훈련 때마다 동원이든 뭐 하루 이렇게 종일 훈련을 받든 이렇게 5년 내내 다녔던 분들 그분들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선 후보라든지 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병역 문제하고 자녀 교육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연치 않게도 모두 이 문제 하에서 지금 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예. 문제는 이 잡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건에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어요. 그렇죠. 아예 뭐 내가 증명할 사안이 아니다. 나는 이거랑 마치 상관없는 일이다. 뭐 앞으로 추이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대변인들이 내놓고 있다는 거는 이게 애초에 무슨 뭐 배짱으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또는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안에서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인물들이 해오는 방식을 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로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면 정말 지지율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올까봐 지금부터는 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좀 쉴드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유치원 건은 은근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여기에 발견했다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설 유치원이냐 병설 유치원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배후에 사립 유치원 후원을 하는 그쪽 단체의 어떤 입김이 간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병설 유치원으로 모든 초등학교와 같이 이거를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6,000개 초등학교에 똑같이 6,000개 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만일 그런 식의 해법을 자신이 생각해서 말을 실수한 거라고 던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 불을 질러놓고 기름을 더 부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속된 질문 또 현재 그 어머니 단체라든지 그 보육 단체들의 어떤 질의와 반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선 전 내내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메랑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번에 예비군 탈루 문제 이게 드러나게 된다고 치면 이건 사실 병역법 상으로서 굉장히 큰 일종의 범법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혹들을 무사히 헤쳐내고 지금의 지지율을 지킬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고요. 뭐 거기에 덧붙여서 그 문재인 후보의 미담이 같이 붙어서 드러나면서 어떤 그 비교적 우위를 보여주게 하는 부분이 문재인 후보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그리 옮겼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비교해서 같이 뜨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 보도 안 하겠지. 그런 보도는 전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이 그런 식으로 뭐 아내분이 의사여서 그 진단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미 4, 5년 전에 정치계에서 퇴출됐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들 다음이 가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물고 뜯는 어떤 언론이나 검증에 대한 상대자들이 만일 이런 좋은 소스가 있었다고 했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다 알렸겠죠. 그래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RDD가 많은, 무선이 많은
여론조사일수록 다시 이제 문재인 안철수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뭐 일부 상승세라고는 하지만은 뭐 가파른 상승세는 꺾인 것 같고요. 향후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검찰의 조작 여부가 이제 수사선상에 곧 오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차피 RDD를 활용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무선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조사만이 어떤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상식은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갖추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여론조사 추이 결과 발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거 전 약 보름을 앞두고 2주 전에 나오는 그 지지율들이 거의 나중에 최종 지지율과 맞물려가는 현상이 이제 그동안 쭉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최종 조사를 통해서 선거 후보 간의 어떤 그 우열이 드러나고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기관들이 또 이제 계속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9% 10% 이상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것도 2위 싸움, 3위 싸움, 즉 차기 정권의 어떤 그 야권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2, 3위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정도 굳건하게 표심을 굳힌 걸로 보이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예. 충청권과 영남을 제외하고 경북권 TK 부분 안에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선거 전의 묘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된다면은 뭐 3위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곤란한 야당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개인 독단적으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조직들과는 약간 그 2인 삼각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 또 박지원 대표의 상황설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전에서도 박지원 후보의 어떤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듯한 쉽게 말해서 전남에 있는 텃밭만 관리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너무 드러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사안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영남에서는 이제 박지원 이름이 그다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영남권을 이제 마지막 타겟으로 잡고 어떤 선거 전에 올인을 해야 될 입장인 거고 이미 재보선 민심이라든지 지역 여론조사나 조직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더 이상 경기 수도권에서의 어떤 유세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영호남을 오가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한쪽은 유지시키고 한쪽은 끌어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유승민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맹폭, 맹공격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여간 대선 이후도 대선 국면 못지않은 그런 뭐 살얼음판 같은 전국이 예견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들어서 애들 그 학교에서 공개 수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을 하나 보고 온 느낌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각 후보자들을 평하자면, 먼저 문재인은 학생회장, 품행이 방정하고 내 네. 타협 모범이 되더군요. 안철수 후보는 부잣집 전학생,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네네. 예. 홍준표 후보는 일진 복학생. 예, 사고 치고 돌아와서 나이는 많은데 다른 애들한테 다 왕따 당하는 듯한 말을 안 걸더라고요. 웬만하면. 예. 유승민 후보는 왕따 우등생.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근로장학생. 아, 그래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긴 한데 대학 갈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음. 논리에 관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해먹은 주장에 불과했었고 예. 이 부분을 반박했던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음. 사드에 관련한 관점이 이게 동일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즉 사드 자체가 한반도를 핵 위협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예.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시도 자체가 외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 국내 안에 계속 사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강해지고 이게 어떤 강성의 북풍 또는 정복바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의 그 과열된 양상에 정답을 던져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제 그 서로를 적폐라고 표현을 하고 서로의 지지 세력에 관한 그 논쟁을 좀 심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촛불 민심 지금까지 없었던 뭐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는 토론회였지만 좀 시간이 짧은 듯도 하고 또 나온 여러 후보들의 어떤 논쟁 사항이 너무 이제 타겟이 뚜렷한 논점들로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친하고 누가 사이 안 좋은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좀 기대했던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책 토론에서는 별로 보여준 게 없었지만 그래도 각 후보의 어떤 자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으로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재미를 견인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역시 복학생이 가장 눈길을 끌었죠. 네. 정말 세탁기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개그감이 정말 말년에 물이 올랐구나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 이분이 뭐 간접적으로는 삼성에게 내가 모든 걸 세탁해주겠다는 구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완전히 그 다큐를 개그로 만들어버리는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건 두고두고 남을 그 명언이 아닌가 싶네요. 그 슬쩍 삼성을 띄우려고 했던 말일까요, 그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워딩 자체들이 다 개그 같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사이간에 뭐 너 감옥 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너 이정이니? 이러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 개그도 대단했었고 예. 뭐 고장난 세탁기를 얘기했던 심상정 후보도 대단했지만 그 모든 걸 잠재운 게 나는 삼성 세탁기야 이거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참 재밌는 홍준표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인도 덕을 봐야 되는데 본인은 상처만 입고 말이죠. 하여간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굉장히 TV 토론을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TV 토론을 지지자들이 봤다고 하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한테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보 논리, 그러니까 안보를 언급한 거는 사실 그 촛불에 참여를 했었던 많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 있는 또 안철수 후보의 말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말실수들이 주목되시던가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들어서 자신이 탄핵의 주역이다라는 말들을 전혀 빼놓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자신은 촛불 집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촛불 시민에 대한 지지가 본인에게 있는 듯한 아전 인수격인 발언을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좀 다른 얘기였지만 위안부는 과거 정부의 일이었다라는 그 멘트도 이번에 역사의식이 그 얼마나 지금 편향돼 있고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굉장히 좀 나중에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시기, 우리 한일 합방 시기를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안에서 꾸준히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해왔었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이 3.1운동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